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V자 그리기도 민망스러운 날입니다. 네, 모처럼 잘 맞았는데 오늘 시장 하락이 굉장히 셌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자마자 아주 크게 얻어맞았어요. 네, 저가 근처까지 다시 갔죠. 올해 저점. 네, 오늘 사실 아침부터 우크라이나 분쟁 관련 뉴스가 계속 줄을 이었는데 한국 시장, 아시아 시장 시작되고 새롭게 시작됐어요, 이슈가. 네, 일단 돈바스 지역에서는 계속 교전이 벌어졌었고 한데 이제 그 이외에 수도인 키예프 지역까지 이제 분쟁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게 아마 그 때문인가. 그것 때문이죠. CNN 네,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난리가 났죠. CNN 보도 나오면서 쭉 밀렸죠. 오늘 점심 좀 전부터인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빠진 상태로 그냥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전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 이슈까지 어떻게 다 계산해가지고 투자를 하겠어 라는, 이거는 계산 안 된다. 어떻게 하겠나. 이거는 이것까지 알아서 할 거면 안 해야지. 그렇잖아요. 안 하는 수밖에 없죠. 네. 사실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지속될 리스크는 아닐 것 같아요. 과거 통계 자료를 봐도 이 사례만 따로 분석을 해봐도 그럴 것 같은데, 명확히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이 사태가 지금보다 더 확산이 되면 확실히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아닌 회사 쪽으로 좀 비중을 실으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또 하나 이제 이게 지금 왜 조금 크게 더 다가올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 상승의 기폭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가와 농산물, 조금 그나마 살짝의 조용했던 농산물까지도 붙고, 이미 세게 붙었던 유가를 더 세게 붙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유가가 94달러 정도 수준까지 되니까 이거는 금리를 또 이게 한번 지금은 쉬겠죠. 위험이 터졌으니까 금리가 한 번은 내려갔다가 이게 또 약간 잠잠해지면 금리를 다시 상당히 튀어오르게 하는 요소가 되니까. 네, 지금 이 WTI 기준으로 97불이 넘었네요. 그렇군요. 네, 계속 96불 왔다 갔다 하다가 97불을 좀 전에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해외 선물은 보면 유럽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유럽이 보면 이것도 참 기묘한데 독일을 닥스는 훨씬 두들겨 맞으면서 4% 떨어졌고, 덕분에 유로스탁스도 4%가 빠졌는데, 프랑스는 이건 데이터가 잘못됐군요. 네, 근데 영국은 2.6%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2.6%.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2.6%, 코스닥은 마이너스 3.3% 많이 빠졌는데요.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빠졌습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1.8%, 홍콩도 마이너스 3%, 상해는 조금 낙폭을 조금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1%대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한국도 종가 끝나고 나서 선물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2포인트나 벌어지면서 백오데이션이 났습니다. 백오데이션이 나면서 2포인트면 굉장히 큰 포인트의 백오데이션입니다. 최근에 사실 미국 시장이 더 크게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 이슈 가지고. 근데 국내 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양호하다는 생각이 아침까지는 들었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 그것도 이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몇몇 올라가는 종목도 꽤 있었고요. 네, 그 CNN의 이제 키예프 타격 보도 이후부터 낙폭이 좀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오늘 아마 하락 종목 신기록 아닌가 싶던데요. 코스닥은 빨간색이 안 보이던데 거의 없었어. 전기가스 업종 외에는 전 업종이 하락을 했으니까 거의 1,400 종목 정도가 내렸으니까 코스닥에서 1,400 종목에 육박하는 수준의 하락이 나왔으니까 두 개 합쳐서 2,000개가 훨씬 높은데요. 네, 원달러 환율도 다시 1202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러시아 루블화도 달러 대비 가치가 3.5%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했고요. 또 곡물 가격은 급등을 했습니다. 곡물이랑 식용유 수출을 우크라이나가 많이 하는데 수출 차질 우려 때문에 밀과 야자유 가격 급등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푸틴이 TV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특별 군사 작전을 승인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동부만 그 두 지역, 두 지역만 이제 점령을 하고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CNN 타전은 키예프로 밀고 들어간 것처럼. 그래서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키예프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서는 소리는 난다는데 잘 모르겠네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사진 이렇게 동영상 이렇게 찍어놓은 거 CCTV 같은 거에서 나오는데 따로 옛날 그 이라크 전하고의 양상은 전혀 다른
상황인 듯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CNN 근거로 시장이 움직였다. 그 뉴스가 계속 타전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역시나 에너지 가격 아주 에너지 가격 급등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예, 대성에너지 네, 죄송합니다. 네,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쪽도 고장이 나서 네, 좀 고장이 고쳐지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네. 네, 대성에너지와 흥구석유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경동도시가스도 거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9% 정도 상승했고, 극동유화가 이제 전국의 석유 유통하는 회사인데 14%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인천도시가스 8%, 서울가스 7%, 한국가스공사도 4%. 요즘에 가스주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현대차와 기아의 이 주가 하락세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현대차가 오늘 4% 하락했고요. 기아가 6%나 하락을 했었거든요. 네. 기아는 특히나 이제 최근까지만 해도 현대차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현대차 하락할 때도 그나마 낙폭을 조금 축소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기아가 굉장히 많이 빠졌고,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전부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 사업 차질 우려도 있고요. 중국 시장의 판매 부진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그 유럽에도 판매를 많이 하고 러시아에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차 그룹이. 네, 일단 작년 연도에 이제 중국 시장 판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2021년도에 35만 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2020년 그 전년도는 44만 대 팔았는데요. 네. 20%나 감소를 했고요. 현대차입니다. 기아는 12만 7천 대 21년도에 팔았는데 전년도가 22만 4,500대 팔았는데 중국 43% 감소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네. 네. 현대와 기아의 각각 중국 시장 판매 데이터입니다. 여러 가지 뭐 원인 분석이 있지만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SUV로 옮겨가고 있는데 세단 모델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요인 분석도 있고요. 최근에는 공장 가동도 지금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충칭 공장의 가동이 잠정 중단됐다고 하고요. 17년도에 1.6조 원 정도 투자해서 연 30만 대 캐파를 보유한 공장인데 효율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형차 생산 중단에 따른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이징 1공장도 가동 중단을 했었는데 이후에 매각을 했었고요. 중국 시장 입지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북미에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거든요. 중국과는 좀 정반대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러시아 사업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현대기아차가 러시아에 판매한 게 43만 대입니다. 적지 않네요. 네, 작년도에 중국 시장 판매한 게 47만 대니까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주력 시장 중 한 곳이고요. 북미, 유럽, 중국, 인도에 이어서 러시아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연간 23만 대 캐파의 공장을 지금 가동 중이고요. GM의 러시아 공장도 인수했었거든요. 네. 이 공장의 캐파까지 합하면 총 33만 대 수준의 캐파가 있고, 요거는 러시아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 예. 또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러시아로 수출하는 물량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 10만 대가 좀 안 되는데, 그것도 합치면 굉장히 큰 시장이죠. 네.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당하면 이 현대차 공장에 물리적인 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이런 확률보다도 간접적으로는 굉장히 큰 판매량의 훼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까를 추정을 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충돌할 때에는 내수 판매가 러시아 현재 내수 판매가 10에서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제재까지 여기다 추가로 생겨서 이 러시아 쪽으로 수출이 통제된다면 현지 공장 가동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현대차, 기타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이 섹터가 속한 이 현대차가 속한 운수 장비 섹터가 오늘 4% 하락하면서 가장 큰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조선주도 오늘 빠지면서 더 그렇게 약세를 유지를 하게 네, 됐죠. 같은 운수 장비 섹터에도 조선주들이 대우조선해양이 5% 하락했고요. 네. 현대미포조선 3.7%, 현대중공업 3.6%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제 단발성으로 급하게 올랐던 거니까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차기 업종으로는 조선주는 이제는 눈에 띄기 시작하는 상황인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대부분 업종 다 하락했지만 또 눈에 띄었던 게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하락세가 요즘에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테슬라도 7%나 하락을 했고 이제 네. 전기차 다른 회사들도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LG에너지솔루션이 시총 100조 원이 붕괴가 됐습니다. 네, 최근 뭐 원자재 가격 상승분도 타격을 줬겠죠. 이 배터리 가격하고 연동이 되지 않는 비연동 메탈의 가격 상승세가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소재 업체들한테까지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런 언급까지 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CR이라고 하죠.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들이 하청업체들한테 네. 부품 단가를 더 이상 못 올리게 좀 낮춰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전기차 섹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네, 언급이었고요.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계속 이 밸류에이션 조정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당시에 이제 밸류에이션 피어 그룹 비교를 CATL과 좀 했었잖아요. 예. 네, 그때 당시 CATL 시가총액이 280조가 넘었는데 최근에 220조대로 하락을 해서 많이 빠졌네. 네, 이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고요. 테슬라의 하락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1,200불이 넘었었다가 네. 700불대까지 지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 삼성증권은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량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폭스바겐의 폭스바겐의 전기차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 주요 공급업체인 LG엔솔의 매출 차질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는 이제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가 회복되어야지 LG엔솔의 주가도 좀 반등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 5.7% 하락을 해서 시총 100조 원이 무너졌고요. LG화학도 마이너스 7%, 삼성 SDI 마이너스 6%,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3%, LNF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첨모 에코프로 이런 소재주들도 6% 가까운 하락세를 다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가격 분석을 좀 해드렸어요. 현재 테슬라가 어느 정도가 적정가일까 실적 대비로. 그래서 지난 4, 4분기 실적을 근거로,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 4, 4분기 실적을 매년 갱신해 왔고 4, 4분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4, 4분기 이상을 하는 그런 구조를 보여줘서 4, 4분기 실적을 근거로 해서 연한산을 쳐서 22년도에 실적 전망을 한번 아침 방송에서 뒤쪽에서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제는 뭔가 실적 대비 주가가 조금 비싸다는 정도 수준까지는 들어왔어요.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실적 대비 주가가 그렇게 안 비싸네 수준까지도 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찰 대상이다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매수 추천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매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런 제가 매수 추천하지는 않고 하면은 네. 난리 납니다. 네, 예,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너는 살 거니 그 가격이라면 저는 안 삽니다. 여기서 왜 안 사시죠? 반값으로 떨어지면 살 의향이 있어요. 아, 여기서 반값까지 떨어져야? 그럼 되게 쌀 것 같아. 싸다고 느끼면서 살 것 같아. 지금 적정가 근처에 왔지 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항상 싼 적이 없었죠. 아니 그러니까 한 20 몇 배까지 들어오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 20 몇 배. 1분기 연한산 실적에 30배 미만이면 그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진율이 높아서 다른 것처럼 굳이 뭐 8배, 7배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8배, 7배는 어렵다고요. 그건 어렵기 때문에 제가 20배 때면 내가 살 의향이 있다. 20배 때면 그거는 뭐 할 수 있다. 그럼 20배 때 정도 사면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예. 잘못되면 또 사도 상관없는 거고. 예, 그렇게. 네. 네. 그리고 기타 이슈로 대우건설이 이제 공정위에서 중흥그룹이 지분 50% 인수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인수를 확정을 시켰고요. 양사의 결합이 독과점 발생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이게 1, 2위 업체 간의 합병도 아니고, 네. 네, 대우건설 오늘 1.3%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다른 건설주들은 다 하락했습니다. 네. 태영건설, 현대산업개발, DLENC, 현대건설, GS건설도 1에서 3%대씩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요. 예. PHC가 이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인데요. 타액 검사 방식으로 진단키트를 만듭니다. 네. 지금은 전부 다 이 코 이렇게 네. 집어넣고 하는 건데 타액으로 검사를 하는 이제 쉬운 방식인데 조만간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엄격한 이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게 호주 식약청인데요. 여기서는 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국내 식약처도 진단키트 허가 기준을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회사 측에서는 뛰어넘었다라고 하고 조만간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PHC가 16.7% 상승을 했고요. 다른 진단키트주는 그냥
소소했고 뭐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네. ST 바이오센스만 오늘 1% 올랐고요. 휴마시스가 7.6% 하락, 네. 스젠텍이 5.6%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저기 뭐 그 확진자는 17만 명 나오더라고요. 코 쑤시는 게 나름 쾌감도 있어요. 쾌감이 있어요. 가질가질하면서 해치 이러면 뭐다 쏟아내는 듯한 그 통쾌함 그런 거 없으십니까? 저는 이제 기침을 안 하면 답답하지. 하고 들어가면은 열받지만 그 해치 하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지 어디 보건소 같은데 이런 데 네. 가서 하면은 해주잖아요. 네. 다른 사람이. 네. 그럴 때는 이제 기침이 꼭 나오더라고요. 어.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네. 훨씬 더 안으로 넣는데 그렇지. 스스로 할 때는 그렇게까지 깊게 안 넣게 되는 것 같아요. 안 넣어도 뱅뱅 돌리면 기침 나와요. 뱅뱅 돌리면 그냥 확 나오게 돼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쵸?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당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도 그렇고, 체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잠도 많이 주무셔야 되고, 네,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 과정 중에 아픈 거는 그냥, 우리 많이 겪어본 독감 수준인데, 후유증이 조금 남는 게 좀 다르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길게 가는 것 같아요. 길게 합니다. 예. 네. 효성 TNC가 이제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0년에 배당금 주당 5,000원 줬거든요. 네. 주당 5만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예, 이거는 2021년 주당 5만 원? 네, 처음 21년 보는 것 동안. 같은데? 네. 오. 시가 배당률로 9.3%니까요. 뭐 거의 10% 가까운 배당률인데 이거는 미쳤음. 이미 작년도 말 기준으로 주식을 갖고 있던 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지금 사도 뭐 못 받는 거죠. 돈 진짜 많이 벌은 거 그대로 넘기네. 그래도 좋은 시그널은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일회성이더라도 순이익을 많이 벌면 그만큼 배당으로 돌려드리겠다 이런 시그널은 회사에 주니까요. 네. 주주한테는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아요. 주가 배당률 9% 정말 아니 주가가 낮아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얘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엄청나게.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몇 배 올랐었죠. 네, 근데 야 이건 대단한데요. 안 그래도 오늘 저희는 그 김규식 그 한국 거버넌스 협회 회장님 모시고 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말에 아마 편성이 돼서 올라갈 거고요.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시고 같이 이게 자꾸 공론화돼야 돼요. 그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공론화되고 맞다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띄워주시는 분이 너무 감사해서 같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가 열렸었는데요. 기준금리는 동결했습니다. 한 번 더 내리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그 이주열 총재 임기 전에 한 번 더 올릴 거 아니냐는 그런 고민들이 꽤 있었는데 뭐 사실 오늘 이 뉴스는 완전 아무 뉴스도 아닌 것처럼 묻혀버렸어요. 네. 이번 이 전쟁 이슈권 때문에 완전히 묻혔는데 네. 이제는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번 분위기는 한 번 더 할 것 같았었거든요. 인상을요? 예,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았는데 한 번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숨고르기를 해서 아마 상황 보고 더 할까 말까인데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올리기는 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올해 중순이나 하순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도 추정할 만합니다. 근데 채권 시장은 그렇다면 떨어졌어야 되는데 금리가 난리가 나면서 외국에서 난리가 나면서 금리가 다시 올랐었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전쟁 안 난다고 봤잖아요. 나토 가입 안 하면 키예프를 때렸으면 이건 전쟁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돈바스 지역도 아니니까. 돈바스 지역이면 그냥 국지전으로 끝나고는 뭐 전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데 만약에 진짜 키예프를 때렸으면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것이고 피 흘리는 일이 생겨서 굉장히 마음도 안 좋고 예상도 저는 완전히 이번 이제 앞으로 냅시럴 같은 거 안 해야 되겠어. 이게 추정하기가 힘든 게 이 푸틴이 오늘 아침 TV 연설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 이 본토를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거든요. 뉴스가 같이 올라갔어 두 개가.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예. 근데 이제 키예프 지역에서 갑자기 뭐 미사일이 날아왔다 이런 보도가 막 CNN에서 나오고 하니까 옛날 근데 이라크하고 다른 건 이라크는 진짜 보여줬잖아요. 전쟁하는 거를. 이번에는 그건 없습니다. 그거는. 네, 하여튼 보도는 있습니다. 네, 보도가 오면서 시장에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까지 감안하면서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고,
근데 지금 이 이슈로 끝나면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는 이제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선물 시세는 전반적으로 다 좀 빠지고 있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선물들 보면 앞서 유럽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도 지금 약 한 2.5% 정도 수준의 각 시장별 S&P도 2.5, 다우도 2.45, 보니까 2.5, 그다음에 그 나스닥은 3.0% 정도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한국 시장은 어제 빠진 거 플러스 알파니까 미국 시장에 남아 있는 거죠. 넘겨줬어요. 바통이 넘어간 거고, 선물 지수도 막판에 2포인트 빠졌기 때문에 일단 내일까지도 안 좋은 걸로 지금 생각하고 한국 시장 마무리는 하긴 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엉덩이 진물나게 생겼다. 진짜. 네, 참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죠. 이건 어떻게 뭐 불가능력이니까. 네. 네, 지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